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관심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HTS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이게 이제 결혼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신부가 이제 신랑감을 고를 때, 단순히 이제 뭐 차트가 이쁘다. 소위 말해서 얼굴이 잘생겼다. 이것만으로 고르시는 분들은 없죠. 지금 몇 분 보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얼굴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뭘 봐야 되죠? 이 사람이 뭐 성장성이 있는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지, 뭐 이 사람 내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야, 이걸 생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막,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글자죠. 그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다가 영어까지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EPS.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시장 안에서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물린다라는 얘기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인데, 그러고도 괜찮은 종목이 있나요? 이런 체력 자체가 튼튼한 종목군들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본전 오고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수익 나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체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금 흐름표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하세요. 매출액은 성장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매출액은 뭐라고요? 성장. 따라 하십시오. 매출액은 뭐라고? 성장. 지금 뭐 따라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따라 하셔가지고 뒤에서 이 사람이 못하나 뭐 이렇게 보시면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죠. 매출액은 뭐다? 성장입니다. 자, 매출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 모든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팔아서 들어오는 모든 돈이 다 뭐다? 다 매출액이죠. 영업이익은 뭐냐 하면 영업으로 번 돈을 의미를 합니다. 자, 봅시다. 매출액에서 아까 떡볶이집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뭘 빼야 되나요? 떡값 빼야 되죠. 고추장값 빼야 되죠. 뭐 여러 가지들 빼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까지 다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상품 원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번 돈이 뭐다? 그게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영업 외 손익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 외로 원래 떡볶이집인데 순대를 옆에서 조금 팔아볼까? 원래는 떡볶이집이니까 순대 파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순대 파는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옆에 이제 식당을 조금 하게 돼서 순대도 한번 팔아봐. 그런데 거기서 이익이 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도 영업의 이익으로도 잡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떡볶이집이 있는데 옆에 한 켠을 또 빌려줬어. 원래는 빌려준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대여를 한다는 건데, 그쵸? 이거 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떡볶이집이니까. 원래 영업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업의 손익으로 잡힙니다. 건물을 판다든지 집기를 판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영업의 손익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그쵸? 세금까지 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남는 돈을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이익이라고. 쉽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 매출액은 뭐라고요? 성장. 영업이익은 뭐? 영업이익은 경쟁력. 영업이익은 뭐라고요? 경쟁력. 그쵸? 순이익은 뭐다? 순이익은 이제 남는 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EPS는 알고 가셔야 돼. EPS. EPS는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이익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한 주당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이 나와요. 자, 이걸 왜 알고 가야 되냐?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오렌 버핏 엄청나게 수익 나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를 산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 좀 돈이 많으신 분이죠.
워렌 버핏 일화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투자 회사가 버크셔 허서웨이라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섬유회사였어요. 섬유회사였는데, 워렌 버핏이 보니까, 이게 이제, 가치가 좋아가지고 한번 사보자 했는데 샀는데, 회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죠.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실제로 회사를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뭘 사는 겁니까?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 순이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주당 순이익인 EPS가 더 중요하다. EPS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회사를 산다.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런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 수가 총 몇 주냐? 100주입니다. 100주. 이거는 사실 들어오기는 힘듭니다만은 예시를 쉽게 들기 위해서 100주예요. 순이익은 얼마냐? 100만 원입니다. 그죠? 주가는 지금 얼마냐?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주당 순이익은 10,000원입니다. 그렇죠? 주당 순이익은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퍼라고 하는 부분 나중에 배우실 건데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퍼가 10배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퍼가 10배 밑으로 오면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자,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회사가 만약에 그런데 딴 거는 변한 게 한 개도 없고 뭐는 변한 게 없고 딴 거는 한 개도 변한 게 없는데 주식 수를 늘린 거예요.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 수가 200주로 늘어난 겁니다. 주식 수가 200주로 딱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죠. 회사의 순이익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회사의 순이익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주식 수가 어떻게 됐다? 100주에서 200주로 이것만 바뀌었죠. 이것만 바뀌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이때는 10,000원인데 주식만 늘어났는데 5,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퍼가 20이면은 시장에서는 고평가라 그래요. 이때는 적절했는데 이때는 갑자기 고평가가 되죠.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이익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주당 순이익, EPS 추이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순이익보다는 EPS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적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적을 비교를 할 때 아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봤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1분기는 보통은 1월달, 2월달, 3월달을 1분기라고 그럽니다. 2분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 3분기는 7월달, 8월달, 9월달, 4분기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1분기에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2분기에는 1분기하고 2분기를 합쳐서 반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3분기에는 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4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업보고서라고 해서 전체 실적을 모아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그러면은 2분기보다 1분기가 실적이 좋아지면 성장을 하는 거냐? 3분기가 3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 그럼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실적을 비교를 딱 할 때는 만약에 3분기다 그러면은 2분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 3분기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자,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이 나온 거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실적이 나왔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럼 실적이 줄어들면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스크림 언제 많이 먹습니까? 여름에 많이 먹고 가을,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으니까 당연히 3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호떡 가게는 어떨까요? 호떡 가게는 3분기 여름에 호떡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호떡을 잘하는 집도
한여름에는 쉽니다.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4분기는 돼줘야 호떡이 계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갑자기 막 4분기 실적이 호떡 가게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실적이 좋다고 갑자기 막 성장세가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전 분기하고의 실적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동기 실적을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하고? 2017년 3분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2019년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려고 하신다면은 현재 2018년 3분기 실적하고 2019년 3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야 된다. 어떻게 비교한다? 직전 분기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고 큰 의미는 어디서 찾는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작년에 같은 분기의 실적과 비교를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냥 연간으로 실적을 그냥 쫙 이렇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의 실적을 그냥 연간으로 그냥 보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할 때, 자, 이제 복습합니다. 매출액이 뭐라 그랬어요? 돌려보지 마시고 앞으로. 매출액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소리 지르라 그랬죠. 매출액은 성장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삼성전자 재무 차트를 펼쳐놓은 건데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계속해서 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3년까지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죠. 매출액은 뭐라고요? 성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2013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했다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2014년하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는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장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에 다시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은 뭐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종목은 주가 상승이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매출액이 뭐라 그랬죠? 성장이라 그랬죠. 성장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건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쵸?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는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영업이익은 뭐라고요? 영업이익은 경쟁력. 그쵸?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연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습관을 들이세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실적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봤더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회사는 매출액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계속해서 같이 늘어나고 순이익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출액에서 뭐를 막 뺐더니 영업이익이 나왔고 영업이익에서 뭐를 막 뺐더니 순이익이 나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삼각형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 하면 매출액 부분은 뭐 연간으로 봤더니 매출액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순이익 부분도 뭐 영업이익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증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일까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는 기업은 일단은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매출액에서 아까 뭘 뺐어요? 판매 관리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를 가능성이 적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기업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좋다. 어떤 기업들이 많다?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많다.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단 달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도 한 번이 생기냐 하면
매출액도 그대로 보통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순이익이 급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릴 때 매출액에서 뭐 판매 가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뺀 게 뭐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뭐 법인세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더하고 뺀 게 뭐 그게 순이익이 되는데 일단 법인세를 빼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뭐 해야 돼요? 순이익이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순이익이 됐다 크죠.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떡볶이집 말씀을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떡볶이집인데 만약에 떡볶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집기를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기를 팔면 후라이팬을 팔고 막 이런 거 팔면은 떡볶이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건데 팔았으니까 이건 뭡니까? 영업 외 이익이죠. 영업 외 이익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순이익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라면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장사를 거의 포기하는 형태가 되니까. 근데 반면에 어떤 것도 생기냐 하면 이 집이 떡볶이 집인데 옆에 순대집을 2호점으로 낸 거야. 이건 뭐죠? 떡볶이 집의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대집이니까 자회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글로벌 자회사를 지닌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글로벌 자회사의 이익은 내 영업이익이냐? 영업이익이 아니죠. 영업 외 이익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자회사들의 이익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흐름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경우는 좋다 안 좋다? 일단은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성장하지 않은 기업은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순이익만 계속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업은 어떻게? 첫 번째는 구조조정일 가능성도 있으나 해외 자회사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이 순이익만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를 원래는 다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익이 사실은 회사한테 그냥 떨어진 돈은 아니거든요. 현금 흐름표라든지 하는 부분도 봐야 되고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하는 부분의 움직임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떻게 부채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체크는 해야 됩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뭐부터는 해줘야 되냐 하면 최소한 손익계산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